시대가 부른다. 위인은 없다. 시대가 부르면 답을 먼저 한 사람이 위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기차가 나와 정확한 시간의 중요성이 있었던 그 당시 시계 발명들을 부추겼고, 시계의 발명이 특허가 나오던 시기에 특허를 맡은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선 시간에 대한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는 니체가 있던 시대에, 지금 시대에 왜 니체같이 유명한, 또는 지금 알고 있는 니체 말고도 비트겐슈타인이나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죠. 왜 지금은 없을까요? 저는 이런 시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대에 과학 문명이 종교 개혁을 어쩌면 가져왔고, 그 위기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나오죠. 그 고민에 관련된 생각들을 당연히 그 당시에 나왔을 겁니다. 그가 먼저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있는 까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까뮤 했던 생각 니체와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신인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였죠. 지금에서 그런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고민을 그들이 했을 뿐이에요. 먼저. 지금 만약 과학 문명이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신은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왔겠죠. 시대가 위인을 만든 거예요. 자, 영상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문자죠. 그럼 문자로 소통하던 시대에 시간보다는 독해 문자의 정확성이 중요한 시대였죠. 빨리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해석하는 거. 아마 그래서 문법 중심의 어떤 그러한 언어, 외국어 학습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영상의 시대에 리스닝이 문자를 넘어 소통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 리스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젠 리스닝은 문자와 달리 또 시간 지나면 순식간에 수증기처럼 증발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죠. 문자 해독의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도 문법은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리스닝을 하는 사람들이 대충 하는 의미 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리스닝을 잘하는 사람이 문법을 뛰어넘어 정확한 해석도 잘합니다. 자, 문법은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리스닝이 오히려 정확한 해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어인 거예요. 종합적인 거죠. 그리고 또한 영어의 문법을 다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문법 책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문법 책도 전체 언어를, 문법을 이와 같이 만든다면 그 문법이 요만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가 무슨 문법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법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와 또 별개의 이야기예요. 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시대가 변했구나. 옛날 문자 시대에서 뭘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리스닝과 스피킹의 시대로 바뀌었다. 그다음 문자가 없는 세대는 아닙니다. 당연히 리딩에 그것도 첨가된 상태에서 이게 더 확대된 거죠. 그럼 스피킹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핵심 뭐라고 했죠? 영어로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했죠. 스피킹은 생각이 그냥 표출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 영어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리딩의 단점은 뭡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독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뭐 언제까지 해석하는 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생각하기보다는 한글로 바꾸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성이 생기게 되죠. 독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 필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바꾸는 이런 습관을 독해에서 고치기는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리스닝은 그걸 강제적으로 잡아주죠. 그래서 영어 공부의 가장 핵심은 리스닝이다. 그리고 리스닝이 표출되는 게 단지 스피킹일 뿐이기 때문에 스피킹을 하는데 리스닝을 안 하거나 스피킹만 하거나 하는, 이것은 영어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가 평생 말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리스닝이 돼야 돼요. 리스닝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내요. 영어 생각을 만들어내면 그거 스피킹이 나오는 건 그 다음에 차후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독해도 마찬가지죠. 독해를 내가 하는데 영어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시간이란 무엇일까? 언제 나왔을까?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he invention of the mechanical clock. 기계라는 시계의 발명은 was influenced, 영향을 받았어요. by the monks. 수도승에 의해서. 의외죠? Who live in the monasteries. 자, monastery 이게 수도원이죠. 여러분, 수도원에 살고 있는 수도승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 시대에는 어떤 걸 요구했을까? There are the examples, order and routine. 바로 질서와 루틴의 본보기가 되는 그 수도승. 이게 바로 시간인 거죠. They had to keep accurate time. 그들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했어요. So that, 그래서 monastery bell, 수도원의 벨, 우리 같은 종 같은 거죠. Could be wrong, 울릴 수 있어야 돼요. Regular interval, 정확한 간격으로 announced 7 hours day, 그날의 7시간들을 알리는 거죠. Reserved for prayer, 기도를 위해 예약된 7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씩 나눠서 이렇게 하나 봐요. 하여튼 그 하루에 7시간 나누는 거 아니에요. 7시간을 알리는 그런 인터벌을 가지고 종 울릴 수 있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Early clock. 자, 초기의 시계는 nothing more than a weight. 어떠한 무게, 하나의 어떤 추 같은 무게,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거였다는 거죠. 이 추 같은 무게는 tied rope, 로프에 묶여 있었고, 그리고 로프는 wrapped around, 어디 주변에 감싸 있으면 롤링 드럼, 돌아가는 회전하는 드럼을 주변을 에어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드럼이 있으면 여기를 로프가 이렇게 에어싸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걸려있나 봐. 이런 형태인가 봐요. 하여튼 자, 무게에 있는 거, 웨이트죠, 이게. 무게가 있는 어떠한 것, 어떤 추 같은 거,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로프가 묶여 있는 거죠. tied rope. 근데 이 로프는 뭐를 감싸고 있습니까? 바로 돌아가는 드럼, 이 드럼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Time was determined. 시간은 어떻게 정해졌죠? Watching the length weighted rope. 무게가 걸려있는 로프가 이 길이를 보고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추계가 쭉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길이를 보고 얼마큼 내려갔네? 시간을 측정했다는 얘기죠. The discovery of pendulum. 우리가 말하는 시계 추의 개발. 17th century, 17세기입니다. 그것은 led to widespread use of a clock. 시계의 폭넓은 사용을 결국 이끌었죠. 그리고 enormous public clock. 엄청난 대중적인 시계가 되었죠. 이변처리 결국엔 keeping time. 시간을 지키는 건 turned into serving time. 시간에 봉사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바로 people start to follow. 사람들은 mechanical time of clock. 시계의 기계적인 시간을 follow. 따라가기 시작하죠. Rather than their natural body. 그런 몸의 바디 시계보다는 그들은 ate at meal time. 식사 시간에 식사합니다. Rather than when they are hungry. 배고플 때 하는 게 아니라 went to the bed. 자러 가는 것도 when was time. 시간이 되면 자러 가요. Rather than when they are sleepy. 졸릴 때가 아니라 even periodical. 우리가 간행물 또는 패션 같은 것들도 became yearly. 1년 단위로 그렇게 되었고 the world. 세계는 ordered. 정돈된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시대가 결국 부르는 거죠. 시대가 불러서 시계가 나왔고 우리 이 시계를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체크하기 시작했죠. 하여튼 이런 시대가 부르는 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분명 문법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문법은 필요 없습니다. 문법 없이 리스닝 할 수 있고요. 그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규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규칙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별개라면 이거는 규칙을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3인칭일 때 S 붙이잖아요. 플레이라는 단어에 S 붙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3인칭일 때. 실제 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원어민이 아닌 경우에 이 S를 발음을 하지 못해요. 아는데. 3인칭 S, he, 예를 들면 3인칭 단수니까 he plays라고 해야 되는데 he play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문법이에요. 알아요 머리는 그런 사용이 안 돼요. 이유는 뭐죠? 우리 언어는 기본적으로 서브컨셔스예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언컨셔스처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쉽지 않아요. 아는 걸 자꾸 조합해서 도해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걸 내가 도전해 보겠다는 얘기고 그건 불가능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자, 시대가 부릅니다. 이제는 리스닝을 하셔야 됩니다.